자, 그러면은 실손보험 덕분에 병원 문턱이 낮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실손보험은 우리나라에서 의료를 가장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그 뒤에 나오네요. 보험이 병원 문턱을 낮췄다는 거가 환자나 환자 입장에서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의료진 입장에서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진료의 차이를 위해 의료진이 비급여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환자나 환자 입장에서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의료진 입장에서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렇게 약간 라임을 가지고 쓰셨는데, 이거는 이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지금 이분은 긍정적인 걸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급증하는 의료 수요의 원인이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현애 선생님이 왜 이게 문제인지를 좀 강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같은 맥락인데 예. 이제 요런 것도 있거든요. 건강보험 실손 투트랙. 네.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커버 못하는 걸 실손보험이 네. 또 커버해 주니까 네. 투트랙이다 이거죠. 네. 유럽만 봐도 우리나라 건강보험 실손보험 투트랙이 좋다. 실손보험 빼앗아 건강보험 주면 이현애 선생님 이러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공무원 수준으로 노릇해진 유럽처럼 치료 기다리다 다 죽고 건강보험 공무원 늘려봐야 세금만 작살난다. 건강보험 돈 더 내는 것보다 지금이 낫다. 실손보험조차 내기 힘든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 오히려 필요하다. 돈 있는데 안 내는 사람은 본인들 책임이고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요 두 분의 의견을 이제 합치면은 네. 이게 실손보험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제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제 그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민간의료보험의 종류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대체형, 두 번째는 추가형, 그리고 보완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실손의료보험은 보완형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각각 특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체형이라고 하면은 건강보험을 대체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은 무조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되잖아요. 강제가입. 그렇죠. 강제가입인데 유럽의 의료보장 국가들은 강제가입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영국 NHS도 네, 거기는 NHS는 세금으로 하니까 무조건 강제가입이죠. 근데 네. 보험제, 사회보험제인 나라 중에는 음. 강제가입을 하는 나라가 우리, 일본, 대만 정도예요. 네네. 유럽의 나라들은 강제가입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네. 특히 이제 독일이 제일 대표적인데 대체형은 건강보험 대신 이걸 가입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가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독일인 경우에는 소득 상위 10%만 대체형에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의 소득의 1분위부터 이제 100분위까지 쭉 올렸을 때 이제 상위 10% 이 사람은 건강보험에 가입을 할 수도 있고 건강보험 대신 민간의료보험에 가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이고 의료보장 국가인데 이렇게 대체형 제도를 운영하는 거는 독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좀 특별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제 열외로 치고 대부분의 뭐 영국처럼 그런 이제 무상의료가 됐던 아니면 독일처럼 사회보험 방식이 됐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추가형을 이제 하고 있어요. 민간의료보험, 추가형 민간의료보험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건강보험과 무관합니다. 왜 이 추가형 의료보험이 생겼냐면은 이제 그 유럽의 의료보장 국가들은 대기가 길잖아요. 네. 기다리기 싫으면 영리병원을 가겠죠. 근데 영리병원은 100% 본인 부담이에요. 그럼 부담이 되잖아요. 네. 그거를 추가형 민간의료보험이 내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그런 공공병원에도 100% 본인 부담 병상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그 병원에 100병상이 있으면은 뭐 한 5배 정도 뭐 이렇게 아주 일정 부분 이제 일부를 본인 부담 병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는 본인이 다 진료비를 내요. 병원 건물은 공공병원이지만 네. 거기는 프라이빗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본인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 가면은 영리병원을 가거나 아니면 공공병원이라도 본인 부담 병상 이거를 페이베드라고 하는데요. 네. 거기 가면 안 기다려도 돼요. 자기가 다 돈을 내는 거기 때문에 바로 입원할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걸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고급 진료를 한다든지 이런 건 다 100% 본인 부담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신
지급해 주는 게 추가형 민간보험이고 이게 대부분의 그 유럽의 의료보장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은 이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그 실손보험은 보완형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금을 대신 내주고 그리고 비급여는 당연히 내주는 거겠죠. 이제 요 비급여는 요런 것들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급여도 대신 내주고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대신 내줘요. 근데 또 우리나라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특집 이제 설명을 해드릴 때, 유럽의 의료보장 국가는 예를 들어 내가 로봇 수술을 한다. 뭐 내가 전립선 암이어서 로봇 수술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 로봇 수술은 보험에서 커버를 안 해주기 때문에 네. 무상의료에서 커버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 로봇 수술을 하려고 입원을 하면 그 사람의 입원 동안에 있었던 모든 의료 행위가 다 100% 본인 부담입니다. 본인 부담인데.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로봇 수술비만 자기가 내고 그 그렇죠. 외에 입원한 거, 뭐 진료받은 거, 뭐 약 먹은 거, 검사한 거 이건 다 건강보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의 실손보험이 비급여를 대신 내주면 결국은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부담이 거예요. 된다. 그러니까 건강보험 진료 행위가 많아지는 그렇죠. 거예요. 예. 소위 말하는 혼합 진료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모든 비급여 진료만 하는 그런 병원이 아니면 예.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다 석사죠. 비급여 진료를 받았다 그러면 다 혼합 진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예, 예, 예. 그런데 그걸 이번 정부가 예, 예. 정책 예, 못하게 했는데 혼합 진료를 금지하는 그 원칙은 맞지만 혼합 진료를 금지하는 그 기본적인 기본 요건이 뭐냐면 수가는 현실하게 해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가는 현실에 맞게 줄 테니 너가 영리 추구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비급여를 같이 하지 마라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수가가 현실화가 안 되는데 비급여를 해야 이걸 퉁쳐가지고 직원 월급을 줄 수 있는데 이 수가를 현실화하지 않으면서 비급여를 못하게 금지야. 이러면은 간호사 월급 못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점이 저는 좀 보건복지부에 좀 많이 아쉽습니다. 예. 그래서 예. 선생님 말씀을 요약을 하면 예. 우리나라 지금 현재 민간 의료보험은 실손보험을 포함해서 이거는 보완형이다. 보완형이다. 예. 보완형인데 이 보완형이어서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치료를 하고 자기 부담금도 돌려받고 비급여 진료된 것도 네. 다 돌려받을 네. 수 있으니까 네. 정말 좋은데 문제는 비급여 진료를 받는데 건강보험에서 그걸 부담을 하니까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는 그렇죠. 재정 부담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단일 공적보험만 있는 국가에서는 실손보험을 허용하면 안 돼요, 사실. 왜냐하면 건강보험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을 내주는 데다가 비급여 진료를 해도 딱 비급여 행위 그것만 실손이고 나머지 그 입원 기간에 했던 모든 행위는 다 건강보험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럽의 의료보장 국가들은 주로 추가형, 그러니까 건강보험에 추가한 민간의료보험을 하는 거지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민간의료보험을 하는 나라는 굉장히 일부고 아주 제한적으로 해요. 하더라도 토시를 많이 붙여놨어요. 네.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근데 우리는 지금 근본적으로 혼합진료를 하고 있는 데다가 본인 부담금이 뭐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건강보험 수가 자체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거기다가 이거를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도 실손보험이 해줘. 비급여 진료도 해줘. 이렇게 하면은 이게 건강보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 실손보험이 도입될 때 이게 뭐 어느 부서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뭐 보건복지부 소관은 아니었겠죠. 아니었죠. 근데 이제 네. 국가에서 뭐 국무회의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의견이 올라오면 보건복지부가 난 이거 반댈세. 지금 우리나라가 공적 의료보험 한 개밖에 안 하고 모든 의료기관이 다 비급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실손보험이 들어와서 비급여 진료 실손하고 본인 부담금하고 이런 분명히 국민들이 비용 부담이 더 없어진 거잖아요. 지금도 뭐 건강보험 자체도 다른 유럽의 의료보장 국가에 비해서 문턱이 낮은 건데 거기다가 더 낮춰주면은 사람들이 건강보험을 결국 더 많이 이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건강보험 재정이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하면 안 된다라고 했었어야 됐는데 그 머리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무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이제 보험이면 이제 금융이고 그래 기재부나 이제 금융감독원 금감원 뭐 이런 쪽이고 지금도 이게 복지부나 건강보험 이쪽과는 완전히 이 정책적으로도 다르고 다 달라서 근데 서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국무회의에서 서로 잘 그렇죠. 조정을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근데 이것들을 지금 현재 그 보험사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그 실손보험이라는 거를 정말 미끼 상품으로 쓰고 있다는 게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정책을 할 때는 그 부서는 그게 전문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파생되는 그 부서에서 보지 못했던 다른 시각이 있고 네. 그런 거를 조율하는 것이 국무회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다는 점이 저는 되게 아쉬워요. 네. 근데 그게 자기 보건복지부의 잘못이잖아요. 자기들이 이제 이거를 미처 챙기지 못해서 이 사달이 난 거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쏙 빠지고 이제 마치 의사들이 그 실손보험 많이 해가지고 이게 뭐 환자들을 약간 등쳐먹고 유혹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비윤리적으로 몰아가는 거는 그 부뚜막에 생선을 먹었다고 욕을 할 게 아니라 생선을 놓지 말아야지. 그 생선이 너무 맛있었다는 게 문제죠. 예. 그렇죠. 딴 거는 그냥 먹을 게 없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굽실굽실. 이거는 뭐 어느 한쪽만 욕할 네. 그런 문제는 네, 아니고요. 맞아요. 이건 정책의 실패지 시장의 실패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보건복지부는 쏙 빠지고 이게 네. 의사와 환자들이 서로 사이가 나빠지게 이간질한다는 네. 이런 것이 되게 슬픕니다. 예, 그렇습니다.